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집, 75번째 이야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길이 꽃나는 곳에 길은 있다. 아, 진짜, 우리, 그러네요. 끝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정우승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우리가 이 높은 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예, 늘 열심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혜지 소장님, 주인숙 선생님, 박성호, 김일 요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다. 한여름에 몽골의 햄티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햄티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남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자동차로 15시간은 좋게 걸리는 곳입니다. 징기스칸의 고향인 그곳은 오논 강이 흐르고 있어 몽골에서 퍽 비옥한 곳입니다. 낡은 러시아제 찌푸차를 타고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델리운 볼닥을 향해 떠난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몽골의 초원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길은 없었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 바로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정표도 없이 앞서 달려간 자동차 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초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지상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그곳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고 한 중국 작가 르슌의 말이 깊게 이해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푸른 초원 한가운데로 사행천처럼 구부러진 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길은 다시 또 나타나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그 길을 가로지르는 닭타라도 몇 마리 보이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우리 일행은 길을 잃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일행은 길을 잃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만 길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몽골의 여름은 밤 10시가 지나야 해가 지는데 해가 질 때까지 길을 찾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가로등과 표시등에 의해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그곳엔 불빛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암중모색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돼도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캄캄한 초원의 밤을 헤맸습니다. 이러다가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차에서 날새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싶어 저는 갈수록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더구나 언제 연료가 떨어져 차가 멈출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운전사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노래까지 불러가며 여유만만했습니다. 그때 횃불을 들고 말을 탄 사람 몇 명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 근처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로 우리가 필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별들만 찬란하게 빛나는 초원의 밤에 자동차 불빛 하나가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차를 몰아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통나무로 만든 여행자 숙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잘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은 저를 마치 엄마 품을 찾은 어린아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급히 끓인 라면을 먹고 고단한 몸을 초원의 바닥에 누이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단념해버린 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길도 황야의 초원처럼 정작 길이 없으면서도 어디에서든 길과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로라 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찾기는 힘들어도 분명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그걸 몰랐습니다. 길은 언제나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늘 쉽고 넓은 길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걸어가기 쉬웠던 길은 언제나 넓고 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그 길이 활짝 열린 대로 같았지만 곧 좁아든 소로로 고불고불한 험로로 변했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이 바로 길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길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도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길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만을 걸으려고 한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다른 길이 나타나도 그 길을 걷기가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다른 길과 연결돼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참고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습니다. 갈 길이 때까지 끝나는, 가서, 네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길은 새로운 길을 어머니처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끝이 되고 지금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날 아침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본 통나무집 숙소 주변은 온통 에들바이스 천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에서조차 찾기 힘든 거의 멸종위기에 처한 에델바이스가 지천으로 깔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에델바이스가 피어난 들판과 자작나무가 빽빽한 초원의 숲길을 산책하며 제 인생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아마 인간의 불빛조차 하나 없는 초원의 어둠 속에서 길 찾기를 포기했더라면 딸이 밝으면 다시 떠나자고 자동차 시동을 끄고 새우잠이라도 청했더라면 에델바이스가 무더기로 피어난 초원의 아름다움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을 헤매며 갔을 길을 몇 번이나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기 때문에 눈부시게 밝아온 아침이 그토록 더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시 봄길을 읽으며 함께 인생의 길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김혜지 소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오고 어, 날아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그러니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조금 여기서 정우승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길이 끝나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그 말이 너무 또 와닿는 것 같은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길은 언제나 끝나는 곳에 다시 시작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음, 그쵸. 다른 길이라도 언제나 길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때는 힘들게 느껴지는지. 맞아요. 맞아요. 한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네,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죠. 또 아름다운 아침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목소리가 안 나와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읽고 싶어가지고 막 그 챙겨서 읽고 막 아유, 네,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 아니, 강의 나가야 돼서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예. 길은 네. 끝나는 곳에서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눈이. 우리 그 이런 경험을 주인숙 선생님은 혹시 했던 그 것이 있나요? 경험? 어쨌든 뭐 저도 항상 내가 끝이라고 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주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이라고 했으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음, 절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은 거 보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또 다른 길이. 어, 그래서 뭐 힘들수록 허우적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내려가다 보면 맨 아래까지 내려가면 이제 올라올 길만 있으니까 그냥 맨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음, 다시 치고 올라오면 된다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사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사해가지고 한 5년 차에 계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아, 이제 못 해먹겠다, 못 하겠다,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정왕동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내 나와바리야 온 거야. 내가 사는 거주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지점장이 저랑 동갑인데, 뭐 사람들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유 뭐, 야, 나 여기 왔는데, 야, 내 면 세워주려면 와. 한번 와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오게 했는데, 오는 족족 막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막 영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사람 만나기가. 근데 기술은 있고, 그러더니 이제 사람을 잘 이렇게 하니까, 뭐 매니저 나가보는 게 어때요? 그래가지고, 전화 유복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친구들마다 계속 너무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냐.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다른 길이 열린 거죠. 다른 이제 해?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내 계획대로 하다가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저께 또 이제 그 해외 보험하시는 최원성 사장님도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오셔도 되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니 그 나의 멘토들이 다 오시면 어떡하나. 아 근데 이제 애들도 인사하면 좋긴 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뭐 어떤 길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전화위복 됐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응. 그리고 지금도 노트북을 샀어요. 제가 노트북을 사가지고 카톡도 깔아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막 난감한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깔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노트북 하나 있고, 사무실에 노트북 하나가 있는데, 이제 휴대용 노트북을 하나 산 거예요. 터치가 되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외장하드가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이걸 다 깔아야 돼. 왜 핸드폰 사시면 다 깔아야 되잖아요. 우리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난감해가지고 어젯밤에 한 10시까지, 1시간 동안 가만히 넋 놓고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그냥 나왔어. 아, 한 달 안에는 다 정리가 되겠죠. 아, 우리 애들이 집에 같이 사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막내만 있고 큰애 둘째는 다 나갔고요. 저희 애들은 약간 이제 엄마가 나이 들면 자기네들이 다 해주면 엄마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주의야. 엄마 찾아봐. 독립심이 내가 너무 강하게 키웠더니 우리 애들도 나한테 너무 독립심이 강해. 그래가지고 또 보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야 아, 노화가 안 오기 때문에 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88년도 이제 복직을 하니까 회사가 다 컴퓨터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86년에 군대 가서 88년에 복직을 했는데 신기했어요. 그때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IBM 호스트가 깔려 있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89년도 막 이때부터 퍼스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90년도인가 이제 엑셀이 그 전까지는 멀티플레인이라는 게 쓰이다가 도스 기반에 쓰이다가 이제 윈도우 3.0이 윈도우가 조금 나오면 3.0인가 나오면서 이것만 줘. 그 엑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장님들 급은 이거를 안 해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부장급이 어느 연령이냐면 저하고 10년 차이.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70 막 바라보는 사람들. 근데 지금 어때요? 그분들이 지금 이거 되게 잘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할 줄 아는 게 그 정도 그냥 설치하고 이런 건 요새는 어렵지 않아서 매뉴얼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깔면 돼요. 컴퓨터는 절대 프로그램 설치하다 고장 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고장 나면 AA 센터 가면 바로 고쳐준다. 절대 그 뭐 폭발하고 막 집에 화재 내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셔도 된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깔아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제가 이런 기기를 되게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미숙 선생님은 우리 길 잃어버렸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많죠. 하다 보면은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길이 있고, 길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열어두게 되고, 이번에 저희 이제 공저 쓰기로 한 도전이라는 걸 키워드로 어떻게 할까 이제 목차 잡을 때, 내가 이 길이 맞나? 저는 수도교사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나 한번 승진해볼까? 그랬더니 신랑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당장에 꿈을 접었어요. 좀 약간 음, 정무직적으로도 욕심이 있었긴 했는데, 가정이 음, 먼저지, 그 말에, 그냥 신랑 말에 좀 순종하자. 그래서 그냥 평교사로 쭉 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재작년에 우연히 학교에 계신 수석교사님이 요거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게 준비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생각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해가지고 그냥 돼서 이 길로 왔는데 이게 길이 그냥 그 길만 있나 싶은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길로 온 거고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이쪽으로 온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 유명한 말을 이 정호승 시인님이 쓰셨네요. 그 문구를 책에서 봤다라는 게 들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뭐. 그렇죠. 지금 김미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런 이 길이 맞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가다가 막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와서 한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이 맞나 하고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돌아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게 수석교사의 길이었다라고. 물론 또 그 수석교사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내 전문성을 또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은데 전문성을 또 이렇게 온라인에 막 책도 내고 막 블로그도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강의를 하러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또 이게 말의 힘도 있지만 길이 막힌 길 끝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 그런 생각. 우리 주인숙 선생님 갑작스레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KTX 표가 한 장이 딱 날라왔어. 그래서 탔더니 부산 해운대. 근데 그거에 가보니까 나를 위한 판을 쫙 깔아놓은 그런 거죠. 내가 여기 진짜 오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들하고 또 연결되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은퇴 후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길들을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길은 안 보일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는 기부한다고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재능이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계기는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생기는 게 없더라고. 결국 어제도 이제 가서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했구나.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갖다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 이게 대부분 자기가 경험치 외에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독서 모임에서 매일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소재야. 가보면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할 텐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김민욱 선생님이나 주인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가서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하나 후레쉬불 들고 서 있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어. 지금 김민욱 선생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 이런 사례. 혜지 소장님 막혀가지고 나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그 동갑내기 그 저기 대리점장이 예? 저한테 아이고 사람 하나만 소개시켜줘 말해갖고 소개시켜줬더니 그게 또 새로운 길이 돼서 매니저가 되고 팀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이게 이제 또 신앙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또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길은 늘 준비되어 있는데 결국 내가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닐. 우리 성경쌤은 지금 버스 아닐 테고, 예. 하여간 우리 이 매일매일 새로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일은 제가 내일까지 하려고 했더니 내일은 또
그 쉬는 날이라 가족들하고 그냥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하고 저기 우리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세미나 그 언론사 세미나에 이제 제가 거기에 박사위원회라고 있어요. 70명 되는데 박사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30명이 워크숍을 가요. 근데 제가 어, 거기에 강사라 전체를 이제 회의 그 사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저기 토요일 날은 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책 읽는 거로 했습니다. 주인숙 선생님이 시험이 몇 주 차에 있다고요? 22일 차. 22일. 22일. 이제 응. 뭐 시험 끝나면 7월, 8월 두 달은 이제 방학이니까 뭐 그죠? 예, 뭐 방학 때 토요일 날 뭐 또 워크숍 있고 뭐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토요일 날 들어오실 거니까 네, 책도 리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책은 했습니다. 준비해놨어요. 네? 아, 책. 아, 맞아. 아니, 아침에 읽을 책 얘기하는 줄 알았네. 음.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뭐 어차피 들어오시니까 토요일 응, 날 응. 읽을 책. 네, 다음 저희 주에 사진 찍고 인생의 네, 연기가 힘이 되어준 한마디. 다음 주도. 아, 잠깐만. 제가 앞서 사진 말이. 찍고요. 그리고 그 저기 내 책상 위에 그 새로운 책 그것 좀 한번 박 교수님 어디 갔어요? 네, 어디 앉아 무슨 계신데. 상에. 그 아, 제가 고통에는 길이 있다 말을 그거 걸고 있어. 끊으라고. 그 뭐요? 위에 아, 있잖아요. 고통 없는 사랑 내 없다. 책상 에 네,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저기 주인공 선생님 저 책은 그 세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디카시아는 세 분은 고통에는 길이 있다? 고통 없는 고통, 없- 사랑은 없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이번에 이제 정호승 작가가 그게 시를 한 편을 소개하고 그거를 산문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 필요, 올 연말에 읽을 책인데 음, 그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갑자기 힘이 되어준 한마디 나왔고 저 헷갈리게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주정영 선생님 예, 눈 감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 눈 감지 말라 했더니 김혜지 소장님이 눈을 감아버렸어요. 예쁘게 감았어요.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네. 네, 저 다음 주에 우리 우리가 좀, 모두가 건강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2주 동안 무진장 졸였어요. 좋았어요. 예, 좀 우리 드렸어요. 건강하게 살자고. 아니, 저는 우리 박 교수 하나도 안 쪼는 줄 알았어, 밖에서. 저 혼자 쪼는 줄 알았더니 또 밖에서 되게 쫄았대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말고 또 필요한 보험은 또 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네.